네, 우리 김태일 총장님의 발제, 왜 지금 정치 교체인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일입니다. 여야 젊은 지도자들 사이에 앉아있는 게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설레이면서 여의도에 왔습니다. 방금 이탄희 의원께서 이 낯선 풍경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가슴 두근두근 또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좋은 얘기들을 듣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주제가 왜 지금 정치 교체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정치 교체 담론의 원조는 단연코 노회찬 의원입니다.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죠.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시절 2004년입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삼겹살 불판 교체론을 두고 나와서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요.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의원이 문제제기했던 그 과제가 아직도 현안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 후로 이 정치교체 담론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간헐적이지만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테면 87년 체제를 넘어서라든지 또 제7공화국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정치개혁 2050이 주최하는 정치교체 담론의 논의장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참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낯선 풍경 속에서도 정치개혁, 정치교체에 관한 어떤 역사적 합의가 이 여의도 전체 암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이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 그 역사적 문건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는 두 개의 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안철수 합의문하고 이재명 김동연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과 입장들이 밝혀졌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문건을 보면 공통되는 것이 국민 통합 그리고 정치 교체입니다. 그런데 대선 전선에서는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 하는 것으로 마지막 전선이 이제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정권 교체는 이른바 사회학적으로 행위론에 속하는 것이고 정치 교체는 구조론에 속하는 것인데 사실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이 행위와 구조라는 것이 서로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건에서도 보면 그런 것이 확인됩니다. 윤석열 안철수 문건에서도 보면 정치 증오, 배제의 정치, 분열의 정치, 승자 독식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최종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교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합의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김동연의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에서 보면 더 구체적인 과제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승자 독식 양당 체제에서 자원주의 연합 정치로 나가자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되지만 여기에다가 역사적이라고 하는 합의 수식어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이 역사적 타협이라고 하는 말은 이태리 70년대 이탈리아에서 기독교 민주당과 공산당이 연정 합의를 동원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이루었던 이른바 히스토리컬 컴프로마이즈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제가 차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모든 정파들이 정치교체의 비전에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저는 좀 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희망 찾기에 좀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너무 절망할 필요 없다. 왜? 다 합의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많이들 얘기해 왔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결손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도 그나마 민주주의의 성과를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보수 진보 다 노력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과 위에서 더 진전되어야 하고 현재 구멍이 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는 말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결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수준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건 선거 상황을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거겠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진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있듯이 이토록 정당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고 이토록 국회 활동이 퇴행하고 있는 시기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든 야든 간에 지금 이 정당이 과연 쓸모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루어냈지만 실제로 그 정치가 우리 생활 세계에 내면화되고 또 더 심화되는 이런 과정들은 계속 지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정부, 청와대 정부하고 지난 정부 때부터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정권 교체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뭐 청와대 정부라고 별명을 붙일 수는 없고 뭐라고 붙여야 되죠? 하여튼 대통령 권력 집중과 전횡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 평론가들에서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위기 문제를 좀 진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단 체제와 또 지역주의, 소선거구제 이것이 결합된 두 진영 정치, 흑백 논리의 정치가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결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낳은 그 양당 정치, 흑백 진영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치인의 자질과 품성과 교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어제 오늘 얘기도 그 품성과 교양 문제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이 진영적 흑백 논리 정치의 문제를 정치인 행위자의 교양과 품성에만 돌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것은 개별 정치인들과 개별 정치 세력들이 배경할 재갈이 없습니다. 험한 말 써야 되고 배제 정치해야 되고 증오를 불러 일으켜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중요하고 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 때 상기하더라도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양대 진영 정치 진영들이 중도 수렴의 선거 전략을 취합니다. 국민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분열의 정치로 회귀하고 마는 것도 이것은 개별 정치인이나 개별 정치 세력의 교양과 품성의 품성의 원인으로 돌리기보다는 구조와 제도의 문제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대구에서 정치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는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지역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역주의가 처음에는 감정적 수준에서 동원되었습니다. 저쪽 동네 사람들은 못 믿어. 저쪽 동네 사람들은 독선적이야. 이렇게 이제 감정적 수준에서 동원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지역주의는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왜? 감정이라는 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얘기 꺼낸다는 게 다들 민망스러운 거니까 비공식적 유통 회로를 통해서 이제 통용이 되었는데 이게 쭉 지속되다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반복되니까 이 정당 일체감으로 이게 이제 진화 발전합니다. 발전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래서 감정적 수준에서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이제 더 심화가 되고
이제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가치를 각 지역 사람들이 내면화하게 됩니다. 대단히 심각해진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대 효과라든지 사회경제적 변화 때문에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 벡터가 다 작용하지만 후자의 경우가 더 심각하고 문제다. 이 점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는 흡사 어떨 때 보면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하라고 의원님 뭐 절실하게 느끼시겠지만 대구에서 김부겸이 당선되고 순천인가요? 예. 순천에서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었어요. 사람들이 야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거는 까치밥이야. 예, 까치밥 이론으로 그걸 설명합니다. 뭐냐면 가을에 감나무가 있으면 까치 먹을 거를 남겨둡니다. 농부들이. 그러니까 호남이든 영남이든 다 서로 좀 여유가 있을 때 까치밥 하나 정도는 이렇게 남겨주고 천연치레하는 정도 수준이었다. 라고 하는 까치밥 이론이 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국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거 보니까 김부겸이고 이정현이고 다 날아가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 문제가 훨씬 더 지금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 고치지 않으면 정말로 나라가 부동강이 세동강이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도 어떤 특정한 정책에 이념적 정책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정말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현재 지구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대전환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적 위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과제들이 우리한테 훅 하고 다가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양대 정당 체제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대전환의 과제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손잡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두 진영 정치는 이 과제를 잡는 순간 정치 노선화해서 노선 투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합의를 어렵게 손쉽게 합의하고 손쉽게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힘들게 만드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노력해야 될 대전환의 과제를 순식간에 정치적 노선 투쟁으로 가지고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영 정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는데도 현재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지난번 우리 허대만 입법 피로성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정치 교체의 과제를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 지금은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는데 그 서로를 악마라고 얘기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악마와도 서로를 악마라고 얘기하더라도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할 것들이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악마와 손잡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윤리, 결과 책임을 지는 결과 책임을 만들어내는 막스용의 책임윤리가 상품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야 진보 보수가 손 잡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양보해야 합니다. 흔쾌하게 자기 것들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거듭되어온 이게 뭐 박근혜 정부이든 문재인 정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경우는 서로를 악마화하는 것까지는 뭐 지금 현재 체제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악마와 손잡고 먼 결과 책임을 만들어내는 노력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 교체의 이 성과에 대해서도 진보 보수 여야 함께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 교체가 그 어떤 매력을 가지게끔 만드는 작업은 물론이고 그 매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러면 악마와 손잡아서 뭐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노력을 어느 쪽에서 먼저 할 것이냐. 뭐 정의당은 저거 주장해 왔지만 힘이 없죠. 그런데 양대 정당의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 약속을 구체적으로까지 했습니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지켜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생 과제가 제일 으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정치 교체 과제는 민생 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부분까지 얘기가 지금 진전되지 않고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게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적어도 이 일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적어도 민주당에게 이런 논리적 이런 정당성의 근거들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에 왜 현재 체제가 너무 취약한 것이고 정치 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현재는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정치 교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하자면 악마의 검찰 측 증언자로서 제가 얘기를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떠냐?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교체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정치 교체하려고 하는 노력은 완전히 지금 밟아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암담한 상황이죠. 뭐 대통령 지지도도 그러하고 또 내부의 권력 투쟁도 그러한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는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정치 경제 깃발을 어느 날 불쑥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건 의구심이 아니라 선의의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왜? 역대 정치 상황을 보면 이 정치 교체 카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카드인 동시에 굉장히 이 영향력이 큰 카드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혹은 지금과 똑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에 정치교체 깃발을 들고 나설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하자면 제 희망 섞인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근거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의 정치의 흐름과 역사를 보면 대개 정치교체 카드는 절망적 상황에서 그 타겟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은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정치교체에 훨씬 더 적극적인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역설적으로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정치교체의 깃발을 들 가능성도 있다. 저의 다소 희망 섞인 기대를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건 제가 다소 낙관적인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희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 교체라는 이 정치 개혁의 제일 큰 걸림돌은 효능감의 문제입니다. 이거 과연 되겠어? 이탄희 의원님 말씀하셨죠. 여의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원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근데 사실입니다. 왜? 너무 어려운 일이죠. 또 이것은 이해 당사자가 의사결정자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효능감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진짓 희망의 어떤 그 단서를 이런 자꾸 재차 강조를 했는데 이 효능감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하는 것이 우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년도 총선을 생각해 보면 올해 말까지 뭔가 가닥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을에는 또 여의도가 바쁜 시험인데 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시간의 문제가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추동력입니다. 도대체 정치 개혁의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각 당이 각 당 내부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정치 교체가 당 내부에서 솟아나왔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은 이것을 추동할 수 있는 세력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사회적 세력까지를 포함해서 한때는 여성계가 여성의 힘이 정치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도 중요한 에너지였고 다른 시민사회도 중요한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 무력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힘은 지금 뭐 누가 원인이라 할 거 없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노동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것을 이뤄낼 것이냐. 여기 계시는 젊은 미래를 짊어질 젊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분들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동력을 어디서 만들 것인지 하는 것들이 어디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동원하고 조직화해낼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과이지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정치교체 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혁명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고 손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이른바 최소 강령을 만들어내자. 촛불혁명이 성공했던 것은 최소 강령 최대 연합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정치교체도 너무 많은 것 하려고 했다가는 또 주저앉는, 그래서 또 정치적 효능감에 말하자면 큰 좌절을 안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여기 모이신 여야의 진보 보수 정치 젊은 지도자들께서 그런 최소 강령 최대 연합의 어떤 뭔가를 과제를 좀 만들어서 차곡차곡 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